자, 여러분, 지금 돈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댐을 넘었습니다. 지난주 증시를 보면서 그냥 멍하니 계셨다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알던 기술주가 아니라 원자재였습니다. 은이 한 주 동안 무려 20%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1년 동안 오를 폭을 단 일주일 만에 다 해치운 건데 올해 들어서만 17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은을 캐내는 기업들을 모은 상장지수 펀드도 폭발했죠. 구리를 캐는 기업들도 올해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금 채굴 기업 히토류 리튬 배터리 관련주까지 전부 다 원자재라는 이름표만 붙어 있으면 그냥 불이 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돈이 이쪽으로 몰린다고 경고드렸었죠. 왜 이렇게 돈이 미친 듯이 원자재로 쏠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라고 생각하면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스마트머니가 먼저 뛴 겁니다. 특히 이번 주에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미 국방부에서 매년 내는 중국 군사력 보고서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의례적인 보고서라고 넘겼을 텐데 이번에는 내용이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무서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2027년의 악몽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준비를 끝내는 시점이 바로 2027년이라고 콕 집어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작 1년 남짓 남았다는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를 2배로 늘리고 2049년에는 미국을 꺾고 세계 1위가 되겠답니다. 미국 국방부가 대놓고 중국의 야망을 문서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해군력입니다. 중국의 배 만드는 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5년엔 미 해군이 따라잡힙니다. 바다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도 중국이 턱 밑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수권법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미국 안보문서의 최상단에 우주와 해군이 있는 이유죠. 이런 배경을 알고 트럼프의 황금 함대 계획을 봐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배를 만든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바다를 장악하면 미국의 패권은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함대를 외친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보다 100배 강력한 전함을 만들겠답니다. 그것도 2년 반 안에 다 만들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30년 동안 녹슬고 낡아 빠졌는데 이걸 단숨에 전쟁 때처럼 돌려서 배를 찍어내란 거죠. 여기서 한국 조선업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강조한 AI와 로봇입니다. 단순히 쇠를 깎아서 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가 통제하고 운영하는 스마트 전함이 목표입니다.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말의 속뜻은 지금 그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입니다. 2035년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옵니다. 지금 머뭇거리다가는 중국한테 바다와 우주를 다 뺏깁니다. 트럼프는 조선업 부활을 통해 일자리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부족하면 로봇을 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선박 건조부터 자동차 공장까지 로봇이 들어갈 겁니다. AI를 도입해서 생산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릴 겁니다. 돌아오는 주에 방산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호출했습니다. 배를 늦게 만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죠. 이건 방산 기업들에게 엄청난 일감을 주겠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해군 장관도 중국은 이미 AI 함대라고 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지금 당장 전시 상황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니 관련 주식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뜨겁게 반응한 곳은 헌팅턴 잉걸스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항공모함과 군함을 만드는 유일한 대장주죠. 주간에만 무려 8.8%가 오르며 신고가입니다.
앞으로 미 해군의 부활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가 됩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잠수함을 전문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헌팅턴이, 바다 밑에서는 제너럴이 먹습니다. 이 두 기업이 미국 조선 방산의 핵심 쌍두마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첨단 무기들도 당연히 대박이 터지겠죠. 미사일을 만드는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은 기본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GE 에어로스페이스도 봐야 합니다. 배나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을 만드는 독보적 기업이죠. 군함이 늘어나면 당연히 엔진 수요도 폭발하게 됩니다. 개별 주식이 어렵다면 방산 상장 지수 펀드를 보십시오. ITA 같은 상품에 돈이 몰리는 게 보일 겁니다. 트럼프가 기업들을 압박한다고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건 겁주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만들라는 채찍질입니다. 오히려 주가가 눌리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트럼프는 성과를 내면 확실하게 보너스를 챙겨줍니다. 결국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AI와 방산이 결합되는 지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팔란티어를 사기 캐릭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 해군이 팔란티어 시스템을 대폭 도입할 예정입니다. 배를 빨리 만들고 효율적으로 굴리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수죠. 팔란티어는 AI이면서 동시에 방산주인 유일한 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산을 아주 빵빵하게 밀어줄 겁니다. 전형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조선업 부활로 경제도 살리려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돈이 돌면 지지율도 올라갈 테니까요. 저는 2027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더 커질 봅니다. 미중 갈등은 해결된 게 아니라 잠시 미뤄둔 것입니다. 둘 다 이를 악물고 서로의 목을 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갈등이 터지면 증시는 또 한 번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필수 방어제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방산주를 담아두는 건 보험과도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라 더더욱 안심이 됩니다. 국방 예산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바로 드론 전쟁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중국산 드론을 전면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로비 때문에 차일 피일 미루던 것을 끝냈습니다. 이제 중국산 드론은 미국 땅에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중국 드론은 승인 자체를 안 해줍니다. 판매도 안 되고 마케팅도 안 되고 부품 수입도 안 됩니다. 반도체 때리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원천 봉쇄를 한 겁니다. 미국산 드론 기업들에게 시장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거죠. 차세대 전쟁의 승패는 드론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도 더 이상 중국 드론에 의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비싸져도 안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미국산 드론 밀어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미 국방부는 2026년을 드론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예산을 아주 집중적으로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드론 관련주들이 주간에 급등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드론 기업들은 아직 덩치가 작고 적자도 많습니다. 초보자분들이 함부로 덤비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방산 드론을 묶은 상품을 추천합니다. ARKX라는 상장 지수 펀드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드론 대장주인 크라토스와 AVAV가 들어있고 스페이스X 다음가는 로켓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리 아프게 분석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면 퉁칩니다. 전통 방산주와 우주 항공 드론까지 한 번에 담습니다. 개별 기업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트럼프는 이번 주에 정말 굵직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린란드 이야기도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특사를 임명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죠. 특사가 임명되자마자 영광이라고 말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욕심이 아니라 자원 전쟁 선포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와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중국이 꽉 쥐고 있는 자원 패권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는 군사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길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함들이 이쪽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곳을 차지해야 안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긴장이 원자재 가격을 더 부채질합니다. 안 그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원자재가 오르는데 전쟁 위기감까지 더해지니 가격이 미친 듯이 뜁니다. 달러 지수를 보면 올해 내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종이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니 은이 170%나 오르고 금도 날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알루미늄, 팔라듐까지 다 오릅니다. 지금 시장의 화두는 화폐 가치 하락 방어 투자입니다. 영어로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아주 어렵게 부르죠.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돈값이 똥값이 될 때 내 돈을 지키려고 실물 자산으로 도망가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2025년 7월에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겠다고 법으로 도장을 찍은 셈입니다. 일본도 돈을 풀고 전 세계가 돈 풀기 경쟁을 합니다. 돈이 흔해지니 귀한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달러 대신 금을 미친 듯이 사 모읍니다. AI와 인프라 구축에 구리와 은이 엄청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불기둥을 만듭니다. 올해 수익률 상위권은 AI가 아니라 원자재였습니다. 상위 10개 중에 8개가 원자재 관련 상품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방산이고 하나가 AI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추격 매수하는 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미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은 위험합니다. 원자재 투자는 주식보다 훨씬 어려운 초고난도입니다. 한번 고점에 물리면 10년 동안 구조대가 안 옵니다. 저도 예전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빚내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의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달러와 지정학 위기 그리고 돈 풀기가 계속되니까요. 떨어지면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당분간 원자재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탈 게 분명합니다. 돌아오는 주 월요일 방산회의를 주목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어떤 폭탄 발언을 할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진다면 저는 죽겠습니다. 1월 5일까지는 산타 랠리 기간이라 큰 악재는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겁니다. 1월 1일은 신년 휴장이니 일정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새해에도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합시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엔 더 대박 납시다. 2026년은 슈퍼 이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중간 선거도 있고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돈을 봅니다. 제가 준비한 상반기 특강에서 엑기스를 다 모았습니다. 증시를 뒤흔들 이벤트와 이슈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남들이 뉴스 보고 허둥지둥할 때 우리는 먼저 움직입시다. 상반기에 특히 주목해야 할 주식들도 다 뽑아놨습니다. 저만의 필살 전략과 매매 신호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남들이 몰려가는 주식 뒷공문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남들이 몰려올 길목을 먼저 지키고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리스크 관리부터 수익 창출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2026년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준비하십시오. 2026년을 슈퍼 이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선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돈의 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알던 투자 공식이 깨지는 원년이 됩니다.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달콤한 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가 일상인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이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관세를 올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 물가는 뛸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니 돈의 가치는 녹아내립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건 내 돈을 훔쳐가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 다시 유행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방어하고
불리는 공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 분야를 목숨 걸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AI와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울 정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왜 원자력 발전소와 계약을 하겠습니까?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 못합니다. 우라늄 가격이 들썩이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라 불리는 SMR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죠. 전기가 없으면 AI도 없고 미래 기술도 없습니다.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선 기업들도 대호황을 맞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선을 만드는데 필수라서 그렇습니다. 변압기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날아다니고 있죠. 이런 산업재 섹터가 기술주 못지않게 성장할 것입니다. 2026년에는 바이오 헬스케어도 다시 봐야 합니다.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비만 치료제 열풍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암 정복과 노화 방지에 돈이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바이오가 가장 먼저 튑니다. 그동안 고금리에 눌려 숨죽이던 연구개발이 폭발할 겁니다. 임상 결과 하나에 인생 역전이 나오는 투기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숫자를 찍어내는 우량 바이오 기업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삼을 수도 있죠. 이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국가가 인정하는 꼴입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코인은 대체 자산으로 부각됩니다. 물론 변동성은 주식보다 훨씬 크니 심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에 5% 정도는 담아볼 만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나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죠. 2026년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가는 놈만 미친 듯이 가고 안 가는 놈은 처참히 소외됩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내 계좌가 저절로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에 올라타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잠도 못 잡니다. 미국 주식 비중을 여전히 높게 가져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혁신 기업이 다 미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을 사랑하지만 냉정하게 수익률을 따져봐야죠. 국내장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미장은 모아가는 겁니다. 중국 주식은 여전히 계륵 같은 존재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양책을 쓰면 반짝 오르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너무 깊습니다. 인구는 줄고 부동산은 터졌고 청년들은 탕핑을 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에 큰돈을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이 더 매력적입니다. 공급망이 중국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젊은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곳에 기회가 있죠. 물론 환율 리스크는 있으니 상장지수 펀드로 접근하십시오. 2026년 시나리오를 3가지로 압축해서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좋고 기업 실적은 빵빵한 경우죠. 이때는 기술주와 성장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겁니다.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로 가장 끔찍합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때는 원자재와 필수 소비자에 그리고 현금이 왕입니다. 주식 비중을 줄이고 방어적인 태세를 갖춰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리플레이션 시나리오로 돈 풀기에 의한 상승입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막 뿌려서 자산 가격만 오르는 거죠. 지금 상황과 가장 비슷하며 부동산과 주식이 다 오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보다 돈 풀기를 좋아하죠. 결국 부채는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당장 파티를 즐깁니다. 우리는 이 파티가 끝나기 전에 수익을 챙겨 나와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절대 빚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변동성의 파도가 칠 때 레버리지는 독이 든 성배입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조절하십시오.
폭락장이 왔을 때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구경만 해야 합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공포지수를 활용해 보십시오. 남들이 무서워서 던질 때가 사실은 가장 싼 구간입니다. 반대로 옆집 철수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할 때, 그때가 바로 조용히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를 볼 때 행간을 읽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합니다. 표면적인 헤드라인에 속지 말고 뒤에 숨은 의도를 보세요. 왜 이 시점에 이런 뉴스를 터뜨렸을까 의심해야 합니다. 세력들은 뉴스를 이용해 개미들의 심리를 조종하니까요. 저와 함께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는 눈이 뜨이면 돈은 따라오게 됩니다. 2026년은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잔인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특강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더 깊게 팝니다. 구체적인 종목명과 매수매도 가격대까지 분석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봅시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에 방산과 원자재가 있는가? 둘째, 달러 자산 비중이 최소 50% 이상인가? 셋째, 현금 비중을 20% 정도 확보해 두었는가? 넷째, 내가 산 종목의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한가? 다섯째, 만약 반토막이 나도 추매할 확신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당장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십시오. 성공적인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을 샀으면 진득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죠. 하루하루 시세판에 일희일비하면 큰 돈을 못 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뿌리를 뽑아보면 나무가 죽습니다. 2026년에도 수많은 소음들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폭락론자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매일 노래를 부를 것이고, 낙관론자들은 무조건 간다고 펌프질을 해댈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험할 때는 위험하다고 확실하게 경고를 날릴 겁니다. 기회일 때는 놓치지 말라고 멱살 잡고 끌고 갈 겁니다. 우리는 냉혹한 자본주의 정글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입니다.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고 한 발 먼저 움직입시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붉게 물들길 빕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주변에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채널을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무엇보다 건강해야 돈도 벌고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의 길 끝에서 우리 웃으며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판단은 신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강력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